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건입니다.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 12일부터는 선거 운동도 시작이 됐는데요.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입에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한 선거 공약 어떤 것들이 거론되는지 오늘 이 시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대선 후보의 충청북도의 선거 공약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충북에는 이거 해야 되겠다고 딱 내려놓는 게 아니죠? 지역 민심에서 하부적으로 단계 밟아 올라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가면 그 중에서 채택을 하는 선거 거죠. 캠프에서 이런 건 채택을 하시는 필요하고 거죠. 저런 건 뭐 지역 갈등 생기니까 조금 뭐 좀 검토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각 당이 도당에서 지금은 지역 민심을 듣고 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공약을 개발해서 중앙당 선관위에다가 올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거 대책 본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선거 캠프이든 지역의 선거 공약은 대동소이하겠네요. 그렇죠. 큰 지금까지 부분은 그러고 지역에서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본격 토크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선 공약 심층 분석. 충북의 민심은 어디로?입니다. 공약들을 살펴보면 지역 민심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가 꽤 오래됐어요.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 그렇죠. 완벽한 이전. 뭐 이렇게 지금 떠오르네요. 예. 어떻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항상 저 대선의 주요 의제가 최고의 예. 의제가 되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탄핵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용산 시대를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이 됐고 그에 따라서 청와대로 복귀할 거냐 세종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쟁이 붙으면서 현실적으로 임박한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나 그 국힘의 김문수 후보나 둘 다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요새 좀 바쁘시잖아요.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후보로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당내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세종 국회의사당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계는 조금 있어요. 완전 이전은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분원 정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들리고 예. 또 하나는 또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나 일시나 이것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녹화하는 게 5월 12일 뭐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직 국힘의 후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봐야 할 문제이긴. 이 방송 나갈 쯤 되면 아마 새로운 후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간에 지금 저희가 여야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를 아예 세종으로 옮겨가는 이 문제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가는 문제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좀 어려운 문제. 지금 우리 최용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약에서 핵심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예.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과 예. 대통령실 집무실이 어디를 갈 거냐의 문제인데 아하. 아마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부지도 확보해놨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그 로드맵대로 진행되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하. 단지 이제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용산 시대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사실은 당장은 뭐 대통령 선거 직후 바로 이전을 할 수는 없어도 예. 어떤 그 기간 내에 우리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완전히 이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완전한 행정수 이전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역할들 아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역의 정치권에서 예, 꼭 예.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도민들의 역량이 좀 발휘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여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용산 가지 말고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는
세종시로 왔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전체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개헌을 해야 되는 되고, 문제. 예. 헌재에서 아니, 이미 2004년도에 로드맵이라도 만들어 놨었어요. 그렇죠. 2004년도에 이미 관습헌법이라고 서울이 예, 수도라는 거 예, 관습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당장 전체 이전은 힘든데 뭐 이재명 대표나 국힘도 아마 그런 식으로 주장할 것 같은데 분원 정도, 대통령실의 분원 정도, 그다음에 국회도 의사당 분원 정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기보다는 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요번에 그 강남 3구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주면서 수도권에 모든 집착되는 것들을 보면서 예. 사실은 이제 지방 행정 수도가 이전해야 되는 것들을 아마 수도권 시민들도 많은 건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분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벽한 그 세종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지역 민심과 도민들의 민관정이 이번에일수록 한번 제대로 좀 단합을 해서 새로운 충청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소속이 됐을 과연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세종시가 빵빵해지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이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던 KTX 세종역인데요. 그렇죠. 거기 더 빵빵해지면은 이 논리가 더 확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충청권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동 행보를 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내부의 갈등 사안이 아마 세종 KTX 신설 문제일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세종시는 세종시 입장을 또 대변을 하는 것이고 또 당초 지난번에 말씀한 충청권 상생 발전에 그 세종시를 행정수로 이전하면서 핵심은 이 관문역은 5선 KTX역을 하겠다라는 그동안의 선언이 있었고 분명했죠. 예, 선언이 있었고 예. 또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도 세종역은 맞지 않다라고 그러는 게 있었고요. 예. 지금 또 이따 논의되겠지만 충청광역 철도를 통해서 CTX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보완점들을 서로 상쇄시킨다면 사실은 5선 KTX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논의를 통해서 예. 더 큰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세종과 청주시는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그 즈음에 KTX 세종역 얘기 있었을 때 지역에서 나오는 갈등 얘기를 듣고 난 직후에 지역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이번 대선 때는 어떤 얘기들이 중앙에 이전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충청권을 찾을 때 세종도 찾고 청주도 찾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가장 곤욕스러운 주제가 아마 KTX 세종역 신설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대답해? 국힘의 김문수 후보도 예. 세종을 찾아서는 세종 KTX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이제 청주 와서는 이제 그 필요는 하지만은 그래도 CTX 우선이다. 충청 광역 철도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그때요.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꿨다 이렇게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도 양 지역을 동시에 찾는다고 하면 비슷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럼요.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 충청권의 이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서로 그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결정돼야 될 상황이라 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될 수 있는 협의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이거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면 일단 그거에 부과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첨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할 때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이 약간 제가 조금 뉘앙스가 좀 애매모호한 게 좀 있어서 양보하고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양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청주, 세종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문화시설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예. 우리 청주시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예. 이제 100만을 보고 있고 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확정이 돼서 50만이 도시가 되면 150만 도시가 되면 청주, 세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또 지역 주민들, 세종 시민들이나 청주 시민들이나 충청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가 문화적 시설 인프라도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세종과 청주가 나눠야 된다. 근데 그 나누는 기본은 뭐냐면 사실은 인구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인구수에 청주가 세종보다는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지부진한 그런 논의 이제 그만하고 그럼요. 더 큰 어떤 틀을 위해서 지금 손을 맞잡아야 이런 된다는 얘기죠. 취지인 맞습니다. 겁니까, 변호사님?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이 세종역 신설 문제는 있잖아요.
차기 정권에서 예.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 일단 행정소득 이전 문제랑 또 엮인 문제고, 예. 그다음에 KTX의 본래의 목적 고속철이잖아요. 맞아요. 여기 자꾸 이제 세종역이 생기면 다른 지역도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대죠. 거기 줄 서 있잖아요. 예. 이런 건 KTX의 그 효율성이나 목적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역에서 CTX라는 문제 아까 그 말씀도 드렸지만 또 예. 청주공항 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좀 검토할 문제고, 아하. 당장 시급한 건 그거예요. 세종역 신설이 양당 후보한테 공약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미 이거를 공약했을 때 충북표나 청주표는 떠날 수 있다. 아하. 반협박?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당장 급한 거는 공약화를 못하도록 막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최면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예. 사실은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이제 30일 날 지역 현안에 대한 의제 발표를 하면서 예.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KTX 세종 신설을 백지화시켜달라. 백지화시켜달라. 이것이 충북도민들의 어떤 그 모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뭐 효율성 문제 또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뭐 표심을 갖고 할 얘기 아니라 정말 효율성과 안정성 여러 가지 정말 이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논의를 갖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 부분은 아까 뭐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시겠지만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앞으로 세종과 청주는 가족같이 느끼면서 청주와 세종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같이 지내야 된다. 그럼요. 아,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씩 아니 해서 꼭 세종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선 KTX 써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하.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가 좀 있고 부울경은 좀 어려웠던 거를 지금 우리는 아직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KTX 세종역 문제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 있잖아요. 청기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이게 지금 2034년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혹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조기 착공이나 조기 완공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건 없을지 지금 궁금합니다. 내용이 좀 궁금한데. 사실은 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 내용을 담았었고요. 예. 또 2023년 6월 7일 날 또 평택 오송 이복선화 착공식에 와서도 청주 문화재청 와서도 이거 확정시키고 조기 집행하겠다라는 예, 예. 약속 발표도 했습니다. 또 양당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KDI에서 국토부에 의뢰해갖고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올해까지 조사하고 2028년도 착공해서 2034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예. 사실은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부담은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도심 통과 노선이라든가 또 지금 시작하고 있는 대전 쪽에서도 지하화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하. 사실은 이거 민자 사업으로 적정성 있냐 없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검토 중인데 여러 가지 난관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의 어떤 완성과 또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의 첫 번째가 이 CTX 사업이라면 예. 사실 이것도 정치권의 뭐 충청권 정치인들의 꼭 힘을 발휘해서 진행될 사업이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계속 약속을 해왔고 지금 양당에서 이것을 뭐 무조건 이번에 대선에 공약으로 좀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집결을 해내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좀 반가운데 이전에 변호사님께서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좀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으셨거든요. 이 CTX가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CTX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세종역 신설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한 것처럼 예. 정반대쪽에서 본다면 충북이나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시민 편의성, 오송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 엄청나게 증진이 되고 예. 또한 지선 역할을 해서 KTX와 장기적으로 보면 연결될 수 있는 연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진짜 핵심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박 전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도심 통과라는 문제, 그 다음에 기역자 회전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청주는 계속 그렇죠. 상당 부분 쪽에서 예. 그게 물리적으로 거의 힘들지 않냐, 경제적으로 힘들고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냐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경제적 타당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말고는 지하철이 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개 지선 가지고는 다 적자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문제,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청주시 의회에 있으면서도 저도 사실은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선심성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상당 공원 여기 예. 두 개 여기 생긴다는 건데 예. 그 길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참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또 그 노선은 좀 지하화될 상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지하화하게 되면 예산이 그 배가 지금 당초는 1조 7천억이 들었는데 이걸 하면 이렇게 하면 4조 2천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 특히 여기에 핵심인 게 뭐 도심 통과도 있겠지만 저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차원과 또 생유수도의 관문역 인 오송역과 또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큰 대안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타당성 용역 조사가 여기에 한번 대안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이 부분들 뭐 장단점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기는 하는데 과연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박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이 공항 활성화는요. 청주 공항이 개항하면서부터 나왔던 얘기 같아요. 개항하면서부터. 공군 비행장 그 활주로를 같이 아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객 말고 여객 플러스 물류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죠. 좀 길게 하자는 거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 좀 유리한 쪽으로 좀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같아요. 우리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 경기도까지 합쳐서라도 다 적극적으로 대부분 지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공약으로 좀 책정이 됐으면 싶은데 민군 겸응공항이 전국에 8개가 있거든요. 청주공항을 비롯해서 김해, 대구, 광주 뭐 이렇게 해서 전국에 8곳이 있는데 이곳 다 공항 시설이 좀 부족하고 활주로 이용 시간도 제한받아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청주공항만 그러면 뭔가 개발 특혜를 달라? 이러면 좀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하겠죠, 또.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게 충청권과 경기 남부권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게 첫째 우선이 돼야 될 거고 이번에 김영환 지사가 제시한 새로운 비전이 있잖아요. 물류공항 비전. 그것도 참신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민들하고 도나 이런 다 단합을 해서 청구공항 활성화 이 문제는 관철을 했으면 싶습니다. 공항 활주로 민간 전용 활주로를 새로 만들어서 여객 수송도 늘리고 경기 남부권 뭐 충청권은 말할 것도 없이 공항 시설도 더 확충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물류까지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잘했던 제안을 보고요. 제가 최근 카톡을 제가 여러 그 카톡방을 갖고 있는데 청주 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해달라는 그 서명 받는 그 카톡이 제가 거의 모든 그 카톡에 올라올 정도로 사실 우리 청주권에서는 뭐 이게 지금 요즘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에서 서명한 부분들로 다 관심들이 우리 청주 시민들은 갖고 있고 거기 아까 핵심적인 게 이제 물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항 그 활주로 두 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 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 민간 활주로 쓰는 거는 0.6개밖에 안 되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군공항으로서 군 소음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보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철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관련법도 지금 여러 부분들이 송재봉 의원도 이 관련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충북도민과 아까도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청주공항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을 보면요. 대전 시민들 많고요. 수도권 남부지역 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물류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종도까지 가서 날려보낸다는 게 설치 얼마나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사실은 물류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 청주권에서는 특히 이 공약이 가장 핵심이 돼야 되고 이 공약이 좀 완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 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이걸 좀 주민들에게도 동의도 좀 구하고 푸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선 과정을 통하면서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제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선거 공약 이슈들을 여쭤보고 있는 중인데 혹은 덜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대선 주자들이 이번 대선 때 놓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충북의 어떤 중요 사업 이슈 있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것들을 꼽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광주에 가서 복합 쇼핑몰 대규모의 남부권을 통과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대전, 세종, 청주, 천안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
대규모의 중부권 최대의 복합 쇼핑몰을 오송 지역쯤에 만드는 걸 공약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물론 이제 찬반이 많이 있겠죠. 영세상이나 중소상이나 시장상이나 소상공인. 많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한 120여 가지 거론되는 공약 중에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죠. 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박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뭐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와 뭐 맥락을 같이 하면 저는 사실 아까도 제가 자꾸 청주와 세종이 가족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예. 사실 제가 지난 주말 충북 청주 FC 홈 경기를 좀 가봤습니다. 정말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했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아서 그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청주 축구장이라든가 청주 야구장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 하나이글스 지금 예. 뭐 지금 엄청나게 굉장히 나르고 날개를 나르고 있어요. 있죠. 나르고 있는데 청주 경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이글스 파크가 너무 거기 시설도 좋고 잘 돼 있으니까. 완벽한 시설이고 관중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 청주는 너무 열악한 시설이다 보니까 한 경기 할 때마다 4억 이상의 적자를 보다 보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편인데 사실은 그 프로야구가 지금 짝수 구단으로 운영이 되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저는 12개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방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청주 세종을 연구하는 구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뭐 또 성남이나 뭐 용인이나 그쪽에서 한 팀 정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알다시피 뭐 계속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발전되는 모습도 있고 또 올해도 많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구단을 유치해서 일단 구단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포츠 인프라거든요. 예, 그래서 예. 청주 세종을 연구로 하는 구단을 딱 만든다면 세종 아까도 뭐 말씀하신 오송이나 강내 쪽에다가 스포츠 멀티플렉스가 들어와야 된다. 야구장, 축구장, 예. 또 체육관. 그렇게 되면 아마 청주 세종을 연구로 하는 프로 구단들이 아마 앞다퉈 오지 않을까. 뭐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특히 또 우리 그 예술의 전당도 지금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고 협소해서 예. 사실은 문화 예술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몰아서 우리 사익동의 모든 그런 복합 시설을 강내와 오송 쪽에 옮겨서 예. 세종과 같이 나눠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좋네. 저는 그 생각을 좀 좋아요.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 끝내기 한 판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투게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근데 뭐 근데 말씀만 들어도 행복하네요. 지금 꼭 예. 필요한 공약, 요번에 대선에 후보들이 좀 채택해줬으면 하는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예. 너무 과잉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충북도가 지난 4월 말에 예. 125개 네, 그 네. 대선 후보들한테 공약으로 건의를 했는데 물론 여기 청주공항이나 오송 역사권 개발 당연히 포함이 됐겠지만 있고. 김영환 지사의 개인적 취향도 엄청나게 포함된 것 같아요. 힐링센터 조성해달라, 호수가람 관광사업 해달라, 신농촌 공간 마련 뭐 이게 사실상 조기 대선이잖아요. 임박한 대선에 그렇죠. 긴급하게 지금 예, 공약으로 예. 채택할 만한 주제인가 싶고 그다음에 김 지사님의 너무 의욕의 과잉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공약화하나 아니, 뭐 이런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 사실은 뭐 오송의 지금 K 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다시피 그 뭐 김영환 지사를 뭐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사실은 절대농지를 117만 평을 해제한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 사업이거든요. 부분 있죠. 예, 그래서 맞아요. 오송 바이오 스퀘어 같은 경우는 꼭 그 이번에 좀 채택이 돼서 카이스트 대학이 내려오고 또 바이오 영재고가 생기고 또 그런 연구 개발 단지가 또 주성이 된다면 예. 미래 먹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오창이 중심이 되는 K 싱크로트론 예. 방송 가속기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아하,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고 또 작게는 청주시 이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도 있죠, 참. 청주 교도소도 좀 이전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좀 맞네. 이거는 뭐 또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이번 대선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지역 현안으로 좀 채택이 돼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공약이 확정이 돼서 우리 청주가 또 청주와 세종과 이 충청권이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돼서 예.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방송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공약 얘기 나오고 미래 비전 얘기 나오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거, 요럴 때는 좀 행복해요. 뭔가 조금 기분 좋은 될것 같고. 느낌도 있는데. 복권 산 것 같고. 네, 뭔가 좀 금방 자고 일어나면 뭔가 좀 파란만장한 푸른 하늘이 보일 것 같고. 근데 막상 제가 좀 쓴소리 좀 하나 여쭤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역에서 어렵게 공약도 만들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제가 중부내륙 지원특별법 또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여야가 얘기가 다르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생각이 다르고 두 가지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공약들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성사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현실화되려면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일단은 뭐 지역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양당의 충북 도당들, 그다음에 지역 시민단체, 충북도까지 거의 뭐
그 제안하는 공약 건의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 대체로 다 거의 양당 후보들이 강한 양당 후보들이 모두 다 공약으로 채택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조기 대선으로 구체화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구두선 형식으로 다 수용은 해줄 것 같은데 예. 문제의 핵심은 네. 공약으로 그 이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대선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될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구체화, 현실화될 수 있냐는 맞아요. 문제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데 다만 초선이라서 그만큼 힘을 발휘하기도 힘들지 않나 싶고 걱정. 만약에 또 거꾸로 이제 국힘이 집권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지만 다만 또 거기서 문제는 또 의원들이 절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영환 지사가 완전히 찌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지 않나 싶어요. 양쪽 다 완전한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그렇죠. 예. 있네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뽑히신 예. 그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시도지사님들, 시장님, 도지사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 관철과 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역량이죠. 사실은 이게 역량이 얼만큼 그거를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아마 그런 걸 평가를 통해서 또 재선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뭐 시장 도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충실했을 때 또 재선 시장 도지사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역량적인 부족함은 노력으로 좀 해야 된다, 열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장단점이 극명하네요. 또 걱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민주 맞아요. 영역도 갖고 있고 보수 맞아요. 다 갖고 있으니까 되는 쪽으로 밀어주면 되지 않을까. 또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네.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한번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지역 발전 방안을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히 요번처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으면 혹은 지역 현안을 제시를 하라고 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선택과 집중. 네.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현안이고 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오송 역세권 개발하고 청주공항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핵심 주제가 됐잖아요. 예, 의제가 됐는데 예. 이거와 맞물려 있거든요. 이 명분 쌓기도 좋고 이 두 가지 주제는 명분 쌓기도 좋고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선택과 집중. 말씀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저 아까 우리 김태진 앵커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 딱 예상이 된다고. 두 개 더? 저는 진짜? 청주와 세종은 가족이답니다. 가족이다. 예, 이번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는 청주와 세종이 별개의 지자체보다는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그 지역민들의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사업으로 진행해서 앞으로 청주 세종이 같이 협력해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마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 사촌이 낫지 않나? 아니, 가족입니다. 이웃 사촌분들도 못한 가족들도 많다고. 아니 오늘 방송하는데 하나한테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 약간 갈등 국면에서 이제는 어깨동무 약간 이런 느낌이 세종시로 오는데. 이사 가세요? 저는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시간 또 보내시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열심히 보실 텐데요. 어떤 시인은 한 60여 년 전에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시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께서도 알맹이가 튼실한 공약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공약을 정말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추진할 후보가 누구인지 잘 골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리얼톡 한판!